2회차 2강 또 시작을 해보죠. 2회차 1강에서 지난 시간에 뭘 했는지 그리고 수요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 2회차에서는 공급 아주 간단하게 한 10분 내외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균형 정도까지만 간단하게 다루고 이제 탄력성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회차 2강에서는 우리가 공급을 다루게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공급 함수부터 먼저 다뤄볼 예정이고요. 어떤 재화의 공급은 서플라이이기 때문에 S 펑션을 보통 사용하는데 S 펑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당연히 그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또 미칠 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뭐 기술도 그 재화의 공급에 충분히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생산 요소의 가격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겠죠. 세금, 보조금, 기타 등등의 것. 그런데 이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마찬가지로 제일 중요한 요소는 가격 변수고요. 가격 변수가 공급량에 영향을 미치더라. 얘네들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공급 곡선이고요. 공급 곡선이고요. 얘네들의 관계가 궁극적으로 얘는 지금 quantity of supplied 해서 공급량이 됩니다. 얘네들은 물건이 비싸지면 비싸질수록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궁극적으로 더 많이 팔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심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더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 재화의 가격이 올라가면 더 많이 팔고 그 재화의 가격이 낮아지면 더 적게 팔게 돼서 즉 공급량이 줄어들게 돼서 이들의 관계는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이러한 관계를 그려낸 것이 공급 곡선이고 이러한 곡선을 줄글로 표현한 것이 공급 법칙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공급량은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at given price라고 해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리고 나서 공급량이 결정되면 된다라는 거죠. 공급이 결정된다라는 것은 그 가격 체계에서의 공급량이 딱 하나 존재한다라는 거고요. 거기서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가격 체계에서 딱 떨어지는 요 지점에서 공급량이 발생한다라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변화했다라는 것은 공급량의 변화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이것은 곡선 상의 움직임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곡선 상의 움직임이다. 그래서 movement along the supply curve가 될 거고요. 반면에 이외의 요소들, 즉 외생 변수들이 변하게 되면 곡선 자체가 변하겠죠. 왜?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도 다르한 공급량의 레벨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오타네. 공급이죠. 서플라이입니다. 자, 공급의 변화가 이루어지겠죠. 자, 공급 곡선의 높이는 생산자가 각 단위 상품에 대해 생각하는 최소 이익이라고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거 역시 이전 시간의 수요 곡선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지금 가격이 결정된 상태에서 공급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지만 요때의 공급량, 즉 내가 10개째를 팔 건데 이때는 적어도 내가 요만큼의 가격은 받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 내가 저만큼은 받아야 저만큼은 이득을 봐야 왜냐하면 내가 저만큼 비용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최소 저만큼은 받아야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공급 곡선이라는 게. 그러니까 원래는 가격으로부터 수요량, 공급량으로 도출한 게 수요의 법칙, 공급의 법칙이라면 반대로 수요량과 공급량이 정해져 있는데 내가 그 가격 얼마만큼 팔 것인지 그런 것을 뭐 유보 가격이라고도 보통 표현을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얼마만큼의 팔 것인지, 얼마만큼의 살 것인지, 몇 번째 재화에서는 그런 관계를 가지는지를 역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꼭 가격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MC 이것도 이제 조금 이따가 바로 잉여 파트에서 또 다뤄볼 예정이에요. 그러면 공급의 변화에는 다양한 요소들이 분명 영향을 미칠 텐데 당연히 기술이 진보하면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생산 가격 요소, 인풋 프라이스 혹은 아까 봤던 프로덕션 팩터가 될 거고요. 프로덕션 팩터의 가격 자체가 하락한다면 당연히 공급량이 증가하겠죠. 이와 반대되는 사례로 1970년에 석유 파동이 발생했을 때 생산가 그때 석유 가격이 급등한 거거든요. 거의 한 6배 정도 급등한 건데 즉 물건을 만들어내는 생산 요소, 석유가 상당히 중요한 생산 요소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걔가 올라가니까 공급에 임팩트가 생겨서 공급량이 확 감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반대적인 상황인 거잖아요. 생산 요소의 가격이 하락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경우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 전망이 호전적이다라면 당연히 더 많이 찍어내겠죠. 공장에서 물건을 적게 찍어낼 이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기업의 수가 증가하면 이것은 인구와 아까 좀 비슷한 시나리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얘도 증가하게 될 거고. 그리고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당연히 공급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반대로 보조금과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감소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세금과 즉 조세와 보조금은 완전 진짜 딱 정반대, 진짜 N극과 S극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만 정확하게 공부를 해두면 다른 쪽은 무조건 반대다. 모든 방향이 다 반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공급 곡선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도 다른 공급량의 체계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공급량 첫 번째 공급량과 두 번째 공급량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면 두 번째 공급량이 훨씬 더 많죠. 즉 같은 가격 체계에서 더 많은 공급량을 찍어내고 있는 두 번째 공급 곡선, 얘가 기존에 존재하는 공급 곡선보다는 훨씬 더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공급량이 증가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이동할 겁니다.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공급 곡선 자체가. 반면에 감소한다면 같은 가격 체계 하에서도 공급량이 줄어들어서 왼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됐죠? 자, 이렇게 해서 공급 정리했고요. 자, 그랬을 때 시장에는 우리가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그 물건을 혹은 그 재화를 파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고 그 물건을 사는 사람들 그리고 수요하는 사람들이 존재할 거예요. 얘네 둘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궁극적으로 시장에 균형이 발생을 할 거고요. 이 균형에서의 균형 가격이 발생할 거고 이 균형에서의 균형 거래량이 발생할 겁니다. 즉 균형이라는 것은 그 어떤 재화에 대한 알맞은 분배, 할당,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한다면 자연스럽게 공급이 존재할 거고 수요가 존재할 거고요. 얘네들이 알아서 시장이라는 메커니즘이 존재한다면 자연적으로 발생하고요. 존재한다면 이 균형도 발생한다라는 거죠. 이 균형의 균형 가격과 균형 거래량이 존재하고요.
경제학적으로 균형은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 그러한 지점을 일컬어서 균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게 만나는 지점을 균형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딱 만난다? 그거는 단기적인 균형일 수는 있겠죠.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탈의 유인이 없는 상황을 일컬어서 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곡선 자체가 변하면 이탈의 유인이 있겠지만,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가격이 여기에 있다고 쳐봐요. 저기에 있으면 원래 균형은 지금 여기인데 이것보다 가격이 훨씬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생기는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생기는 균형보다 지금 가격이 훨씬 더 높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수요하는 입장에서는 더 적게 사야지, 내가 생각했던 균형보다 훨씬 더 비싸잖아, 그렇게 생각을 할 거고요.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네? 그럼 더 많이 팔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균형보다 높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수량이 안 맞죠. 훨씬 더 공급이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하방 압력을 받을 거예요. 왜냐? 재고가 지금 많은 상태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양은 요만큼, 수요하는 양은 요만큼인데 공급하는 양은 요만큼이나 되니까 궁극적으로 재고를 없애려면 가격을 낮춰야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방 압력을 가질 거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균형으로 회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이러한 상황을 일컬어서 공급 과잉, 서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균형 가격보다 훨씬 더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는 보통 이렇게 공급의 과잉 현상이 일어나게 되죠. 반대로 만약에 가격 체계가 여기 있었더라면 부족이 일어나겠죠. 왜냐하면 수요는 여기서 원하고 공급은 여기서 원할 테니까 사람들이 수요하는 양은 요만큼인데 공급하고 있는 양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물량의 부족, 쇼테이지가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균형으로 다시 회귀한다라는 거고, 이것을 발견한 애덤 스미스는 정말 천재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시장에서 균형은 존재한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메커니즘으로 자연스럽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면서 알아서 균형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 가격과 거래량이 결정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다 살펴봤습니다. 다 살펴봤고요. 이렇게 되면은 얼추 다 지금 수요 공급까지 다 살펴봤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조금만 더 하자면, 자, 수요 곡선이 있고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을 때 시장의 균형이 있어요. 그랬을 때 만약에 수요가 올라가고 공급이 올라간다고 칩시다. 그럼 둘 다 지금 양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한 거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거래량 자체는 올라가죠. Q는 지금 올라가요. 자, 그런데 가격은 얘가 더 많이 늘어나느냐 얘가 더 많이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가격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 요소가 하나에 영향에 미치는,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발생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막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하고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존재한다면 얘네들을 동시에 고려를 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를 접근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 만약에 두 개가 동시에 변한다면 하나는 무조건 변하는데 하나는 무조건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네들의 움직임의 폭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정확한 식을 주어주지 않고 그냥 증가했다, 그냥 감소만 했다 이런 식으로만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만 문제가 주어지게 되면 문제를 풀 수 없어요. 네, 그냥 수량만 증가했다라고만 서술하면 됩니다. 이런 문제에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가격이 늘어날지 줄어들지는 얘네들의 폭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됩니다. 만약에 여기도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공급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가격은 올라가죠. 여기서 여기니까. 자,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기죠. 그러면 가격은 지금 같죠. 그런데 공급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지금 여기 있는 거죠.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얘네들의 폭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근데 확실한 건 얘는 지금 무조건 늘어나죠. 얘도 지금 늘어났고 얘도 늘어났고 얘도 늘어나니까 하나는 확실하게 늘어나거나 줄어들고요, 하나는 확실하게 모른다 라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시장의 균형 파트도 모두 다 정리가 했습니다. 그렇게 됐으니까 우리 잠깐 쉬고 또 탄력성 다음 강의에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